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일의 독학교에 다니는 6학년 1반 성실한 임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세계사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럽과 식민지의 의미 없는 전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전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야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루이 14세의 야심을 막으려고 영국, 네덜란드, 독일의 오스트리아주는 동맹을 맺어서 대동맹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전쟁이 대동맹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대동맹 전쟁 중에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이로커이족을 돈으로 깨어서 프랑스 정착민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프랑스 정착민들은 영국 정착민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에도 이 전쟁이 번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북아메리카에서는 이 전쟁이 윌리엄 왕 전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그의 손자를 스페인 국왕에 앉히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네덜란드는 프랑스에게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유럽 쪽에서는 이것이 스페인 계승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이 북아메리카까지 번져서 북아메리카에서는 윌리엄 왕 전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마지막 전쟁은 영국의 상인인 로버트 젠킨스의 귀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젠킨스는 자신의 배가 스페인 배의 공격을 받아서 자신의 귀가 잘리고 또 자신의 배에 있는 것들을 빼앗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스페인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스페인은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스페인에게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점점 커져서 오스트리아 계승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도 북아메리카로 번져서 북아메리카에서는 조지 왕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식민지에서 유럽으로 번진 7년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의 총독인 로버트 디니디는 영국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 전갈이 무슨 전갈이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펜실베이니아의 오하이오 강의 계곡에 길을 닫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3세는 빨리 그것을 막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니디는 펜실베이니아의 오하이오 계곡으로 워싱턴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가다가 오하이오 포크라는 곳을 가서 그곳에 요새를 만들겠다고 점 찍어 두었습니다. 계속 가서 펜실베이니아의 오하이오 계곡에서 프랑스 요새를 만나고 프랑스 사령관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는 디니디의 말을 전했지만 프랑스 사령관은 그저 웃기만 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 끝에 펜실베이니아에서 다시 버지니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버트 디니디는 다시 40명의 사람을 선발해서 아까 워싱턴이 점 찍어둔 그 오하이오 포크로 가서 요새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요새를 가서 요새를 지키게 했는데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 너무 싱겁게 졌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포기하지 않고 영국에서 2,000명의 정규군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규군은 브래독이 이끄는 정규군이었는데요. 그 2,000명의 군사들은 모두 빨간색 군복을 입고 대열을 갖추면서 전투를 하였기에 이 오하이오 계곡에 있는 산림 전투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는 게 없었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프랑스가 우세하는 듯 했으나 영국 수상인 윌리엄 피트는 영국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제 병사들은 빨간 군복을 뒤집어 입고 진흙을 자신의 얼굴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루이 15세가 자신의 나라를 잘 지키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전투에서는 영국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계속 위까지 퀘벡, 몬트리올까지 계속 점령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리 조약을 맺고 루이지애나 빼고는 모두 다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게 됩니다. 이제 영국과 식민지의 마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은 7년 전쟁 동안 너무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아메리카 식민지들에게 이 돈의 일부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탕조례, 인지조례 등의 다양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식민지 지도자들의 모임인 주의회가 열렸는데요. 이 주의회에서 패트릭 헨리는 대표 없는 과세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조지 3세는 급하게 홍차 세금을 제외한 다른 세금들을 모두 철회해 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보스턴 차 사건, 보스턴 학살 등의 다양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조지 3세는
급하게 참을 수 없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식민지 지도자들은 제1차 대륙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청원서를 작성하고 영국에 청원서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서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민병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미니트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콩고드에다가 무기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영국군도 이 사실을 알고 군대를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영국군이 북아메리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콩고드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스턴으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요.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힌 것에서 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소식이 계속 퍼지고 제2차 대륙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제2차 대륙의회에서는 워싱턴을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워싱턴은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민병대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제대로 된 군인 체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벙커힐에서 최초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이때 물론 식민지 주민들이 이기지는 못하였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용기를 얻은 사람들은 더욱 진군했습니다. 이때 토머스 페인의 상식과 또 토마스 제퍼슨이 쓴 독립선언문 초안을 발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군은 너무 많았고 민병대원들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면 승부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델라웨어 강에 진을 치고 영국이 고용한 군대인 독일 군들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한 번에 습격하여서 많은 포로들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전세가 역전되었지만 아직은 그 누구가 이길이라고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이 북아메리카 군대를 도와주게 되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고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이 항복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의 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독립을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헌법이 없었고 또 이렇게 13개의 주가 있는데요. 이 13개의 주가 제대로 제각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다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방정부를 필요로 했지만 국민들은 영국이 연방정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연방정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필라델피아에서 13개의 주의 지도자들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제정회의였는데요. 이 헌법제정회의에서 제정된 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개의 하우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원이고 하나는 하원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입법부라고도 부릅니다. 이 입법부는 전쟁을 선포하고 외국과 조약을 맺고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다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부를 만들었는데요. 행정부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그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최고사법재판소라고 불리는 사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세력은 서로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서 독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패트릭 헨리 같은 정확히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장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장전은 나중에 10개 수정조항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추가됩니다. 이제 미국의 첫 대통령 워싱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은 헌법제정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냥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하면서 편안히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3개의 주 식민지 지도자들은 모두 그가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민들이 자신을 원한다면 그거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원만장일치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임시 수도인 뉴욕으로 가는데 원래는 그냥 조용히 가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고 그를 위해서 지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방 정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4명의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컬럼비아 특별국으로 임시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 백악관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는 항상 검소한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을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총 8년 동안 대통령을 하였고 세 번째도 하려고 하였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최고 통치자가 아닌 헌법이 최고 통치자가 되는 나라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세계사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